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바닷가가 경치가 상당히 좋지요. 예. 그동안 한 4개월 넘게 이제 공사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완공은 안 됐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개 당뇨가 있고 파킨슨시병, 위암, 병은 다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의 치료법은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만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의 구조가 똑같아 보니까 이 생리학적 치료는 뭔가 하면 10,000가지 병의 치료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라 그래도 헷갈리는데 하나니까 쉽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배우면 돼요, 하나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됐는지 6000년 동안 연구해도 아직 미스테리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여기 오신 분들 위주로 하면은 이제 당뇨, 그 다음에 파킨슨시병, 이제 암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연료만 넣으면 밤낮 없이 갈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면서 회복을 합니다. 그 사이클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면은 태양에 맞춰져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태양이 뜰 때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서해라서 이제 낙조가 정말 멋있어요. 해가 이렇게 저쪽에 서쪽 바닷가로 넘어가서 어둠이 이렇게 깔릴 때쯤 되면 얘들도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고치는 정비기사 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밤 동안에 몸을 고쳐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클이 뭔가 하면은 해지면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잠을 일찍 자라, 일찍 자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어둠이 필요하다. 어둠이 뭘까요? 검은색이. 우리가 암흑물질이 뭔가 찾기 위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빨간색, 뭐 노란색, 파란색 볼 때 색깔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눈은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색을 보는 게 아니고 파장을 읽어요. 몇 헤르츠의 파장은 빨간색, 몇 헤르츠의 파장은 녹색, 이렇게 파장을 읽는 전자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해가 어두워지면 잡니까? 불을 밝힙니까? 불을 밝혀버려요. 그래서 어둠이 필요해. 계속 가로등 켜놓지. 실내에도 전등이 번득번득 끄지. 사람이 이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시쯤 자면 좋을까? 근데 우리 몸을 고치는 호르몬들은요, 조직을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부터 보면은 초저녁 첫 잠에 제일 많이 분비됩니다. 우리 선생님 몇 시쯤 주무세요? 파킨슨시병. 예? 8시. 일찍 주무시는 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과 반복해요. 그래서 예전이죠. 옛날 어른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새들 몇 시에 들어간지 압니까? 해질 때 얘들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지 몸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은 몸을 회복하는 뭔가가 있는 줄 아는데 몸을 회복하는 것은 내 몸 안에 호르몬이 한다. 이 호르몬들이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은 언제 분비돼요? 초저녁에 분비돼요. 우리 사모님 이제 가서 식당 하시면 몇 시에 주무시려고 그래요? 잠이 늦어버리면 췌장세포가 회복이 안 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배웠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살면서도 아직 그걸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 게 아니고 실천을 못해서 지금 병드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일찍 자는 민족이 어딘지 압니까? 인도네시아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일찍 잡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늦게 자는 올빼미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몸의 회복은 초저녁 첫 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제일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이 늦고 나서 몸을 회복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스마트폰 다 켜고 살죠. 잠잘 때 끄시는 분 계세요? 켜놓은 상태에서 옆에 두고 쓰잖아요. 근데 이 전자파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뇌는 깨어 있어요. 햇볕을 보는 거나 똑같이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전자파가 그래도 좀 없는 데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시골이 좀 낫겠지요. 그래도 바닷가는 더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병은 아마 환경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집에서 가급적이면 TV 코드도 빼놓고 스마트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이 전자파가 나처럼 뇌를 각성시켜 가지고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거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말이죠. 몸을 치료할 때 음식 가리게 합니까? 안 가립니까? 별로 뭐 가리는 거 없어요. 고기 다 먹고 생선 다 주고 다 줘요. 근데 왜 자꾸 음식을 그렇게 가리라 그럴까? 여러분 혹시 뼈가 없는 생명체 본 적 있어요? 지렁이 뼈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해파리도 뼈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뼈가 없는 연체 동물은 피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장에서. 우리가 물고기도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학교에서 배울 때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뼈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골수 조혈설이에요.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면 음식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뼈에서 항상 좋은 피가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소화기관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면 먹는 것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이 뭐가 되고요?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그래서 이 자연치유에서는 피는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 현대의학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골수조혈소를 주장하다 보니까 음식별로 가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먹는 것과 관계없이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장조혈소는 우리가 매 끼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피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위암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병이 악화될까요? 되게 요즘 면역력이 많이들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는 정상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면역 기능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하면은, 백혈구가 이렇게 가서 균을 죽이고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요. 그걸 우리가 적응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면역 기능 좋게 하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 면역 세포의 90% 이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부 장에 있어요. 소화기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이 좋으면 면역이 좋은 거예요. 변이 좋다는 말은 변의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황금색. 모양이 바나처럼 확실히 돼요. 근데 뭘 먹으면 그렇게 못 보는가 하면, 생채소나 과일이나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그런 변을 못 봐요. 여러분 혹시 송충이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솔잎. 어릴 때 송충이 잡아봤지요? 누에는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1500m나 되는 실크를 이제 만들죠. 당나귀 압니까? 당나귀가 큰 놈을 보니까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당나귀를 마른 풀만 주면은요,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그 별로 영양가 없는 것 같거든.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좋다는 걸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가 내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어떤 건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몸은 변비가 있고 하면 우리가 섬유질 많이 먹으라 그러지요. 섬유질 소화액이 0%입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부패돼서 썩어서 독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아예 생채소는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채소 신화를 좀 버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말린 나물, 묵나물 뭐 이런 종류. 김도 괜찮아요. 미역도 좋고. 김은 생김 드시면 별로 도움 안 돼요. 김은 구워야 이게 섬유질이 탄소로 바뀌면서 소화 흡수가 좋고요. 또 김에는 이 포피란이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뭐 고기 먹고 체한 분들이 대개 김국을 먹어요. 그럼 이게 소화가 좀 잘 되나가죠. 그래서 제일 그렇다면 사람의 주식이 뭔가 하면, 사람의 주식은 언제나 곡식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소화액이 채소 소화액은 없고요. 단백질 소화액도 거의 없고 곡식 소화액이 가장 완벽합니다. 이제 저기 파킨슨씨 병은 우리 몸에 이제 걷거나 하는 이제 보행장애, 운동신경을 주관하는 뇌가 소뇌라 그래요. 그 소뇌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등이 굽어버리고 보행에 장애가 오고 손도 흔들리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저녁을 굶을 때 혈관도 뚫히고 청소해요. 혈관을 뚫는 가장 좋은 물질이 뭔가 하면 유로키나제라는 효소예요. 혹시 예전에, 요즘도 받아간지 모르는데 공동 화장실에 가면은 녹십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통 갖다 놓고 소변 받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예, 거기서 그 유로키나제를 이제 뽑아내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이제 이 효소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20세, 40세까지, 20세까지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혈관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다가 40세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게 혈관이 막혀 들어가요.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은 거의 순환기 계통이 막혀서 장애가 많이 옵니다. 고기를 왜 못 먹게 할까요? 우리가 기름을 두 가지로 분배해요. 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뭔가 하면 돼지 기름, 고기 기름이나 이거 저 뭡니까? 소고기 기름 같은 경우는 식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그게 이제 나쁜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식어도 안 굳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막힌 걸 좀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극제를 안 먹는 대신에 들기름, 참기름, 깨소금 이런 거는 요리할 때 잘 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저녁에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그동안 잘 하셨어요? 저녁 굶는 거? 여러 시간 올리다 보면 좀 힘들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게 저녁을 늦게 먹고 잡으면 아침에 영 기분이 안 좋은 걸 느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은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그 연료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연료 탱크처럼. 우리 몸의 연료 탱크가 간인데 여기에 이게 농축당 글리코겐 상태로 한 250g 정도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연료를 내쓰는데, 문제는 저녁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 간에 저장한 이상의 오바된 당이 들어오면은 이 당을 내 몸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콜레스테롤 되겠죠. 이것이 이제 뇌 쪽에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뇌 혈관이 막혀서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치매도 올 수 있고요. 파킨슨씨 병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병이 좀 빨리 좋아지려고 하면 저녁을 잘 굶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실 때 오늘 사모님이 같이 오셔야 되는데 혼자 오신 게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암 선생님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뭘까? 제일 좋은 약이 뭘까요? 인삼이 좋을까요? 산삼이 좋을까? 녹용이 좋을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명약은
침을 따라가는 약이 없습니다. 침을 따라가는 능가하는 약이 없어요. 찌르는 침이 아니고 입안에 침입니다. 예, 많이 나오면 거의 뭐 1, 2리터까지 나오는데요. 이 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어때요? 마르지, 그죠? 이 몸에 어떤 약독이 생기면은 그걸 산화시키느라고 산소가 고갈돼 버리면 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뭐 이상한 것들은 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을 좀 열고 주무시고 산소가 풍부하면은 침이 잘 나와요. 항암제 맞고 나도 막 입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그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 있고 좋아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그 음식이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오래 씹어 먹을까? 당뇨에도 침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이 식사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식사를 안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 원래는 그 성경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위장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다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몸이 약하고 회복이 안 되는 환자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음식을 씹어 먹게 해요. 근데 씹을 때 이왕이면 눈을 좀 감아 보세요. 훨씬 더 음식 맛을 진하게 느끼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볶음국식이나 떡을 아주 충분히 이제 혼자 있을 때 누워서 천천히 씹어 보면은 몸의 회복이 아주 놀랍게 빨라져요. 소가 어떻게 먹읍니까? 예, 소가 먹는 거 보면 아주 비스듬하게 누워서 천천히 이제 잘 씹어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본적인 거. 우리 몸이 언제 회복이 돼요? 잠잘 때 회복돼요. 우리가 지기를 받는다 안 합니까? 지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자기가 낮과 밤의 차이가 10배가 넘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6,370km예요. 근데 이 낮이 되면 지금 정오가 가까워잖아요.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에 이 지자기가 밀려가지고 지구 반지름의 10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근데 지구 반지름의 60배 거리에 달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 밤 쪽은 지자기가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100배까지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에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지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별로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피곤하다고 낮잠 좀 많이 자고 나면 몸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이 지자기를 받는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자고 나면 몸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정말 몸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뭐 특별한 걸 찾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는 조건에 있어서 2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저녁을 굶고 일찍 자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거의 90%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베개 갖다 놓고 누워 잡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은 이 뇌가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입니다. 언제 충전이 되는가 하면 수면 중에 충전이 되는데요. 밥 한 끼를 소화시키는데 3시간 정도 충전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럼 밥 3끼를 먹으면요 8시간, 9시간 잡아야 밥 3끼 소화시키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몸이 약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부족주의입니다. 원래 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충전받던 에너지에 우리가 20분의 1밖에 충전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기가 사정이 약할 때 불을 켜놓고요, 다리미 같은 거 전기 많이 먹는 거 이렇게 딱 쓰면 전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전기라는 건 참 재미있어요. 밥솥에 굽으면 밥을 하고, 세탁기에 굽으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에 오면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에너지 부족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위에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은 힘이 납니까? 졸립니까? 밥 먹고 나면 금방 어때요? 전기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가가지고 팔다리나 뇌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고 고민될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때 먹으면 다 체해버려요. 왜? 소화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밤늦게 자서 충전도 안 된 데다가, 예, 뇌에서 에너지를 쓰는데 음식을 먹어봐야 소화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 이제 농사철이잖아요. 열심히 농사해서 아직 막 팔다리가 뜨거울 때 급하게 먹으면 체해버려요. 아직 사지로 간 에너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 잘 돼요? 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뇌가 많이 쓸 때는 위나 팔다리를 좀 쉬게 해줘야 되고, 위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뇌나 사지가 쉬어줘야 되고, 팔다리를 움직일 때도 위와 뇌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 밥 많이 먹고 뛰면 잘 일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두뇌의 이 배터리의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면 중에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일찍 자야 돼요. 선생님 몇 시에 주무세요? 위암 우리 선생님. 예, 그 매우 잘못하시는 거다, 그죠? 뭐 별로 할 일이 없지만은 이제 불 켜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시 안에는 잠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늦게 자온다고 태양이 늦게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시계에다 내 몸을 맞춰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몸이 이제 회복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12장까지 다 잘라냈나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위장은 이제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제 죽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음식을 침을 충분히 섞어서 죽같이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뭐 4끼, 5끼, 8끼 먹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위장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위가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위에 탄력이 좋은 사람, 위가 근육 아닙니까? 탄력이 좋은 사람들은 위가 적어도 많은 걸 먹을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수축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는 이제 서서히 자라게 되니까 너무 내가 자주 먹어버리면 이게 회복이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모든 병은 재수 없어 걸린 병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생활을 한번 바꿔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질문하기보다는 하루만 해봐도 달라져요. 예, 저녁 굶고 밖에 자는 거 하루만 해봐도.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잠 잘 자요, 못 자요? 예, 이 두뇌의 전기가 전선이 없는데 어떻게 충전이 될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 선 없이 충전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전기도 선 없이 이제 보냅니다. 우리 뇌도 선 없이 충전이 돼요. 근데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충전이 안 되는 거는 충전이 안 되게 막는 부도체가 있으면 충전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양심상 꺼름직한 것이 있으면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가 맞춰질 때, 낮에는 싸우든 찌지든 볶든 관계없어요. 해가 질 때는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쟁이 있고 그냥 자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침 기도, 아침에 말씀 보는 거 중요한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저녁에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충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우리가 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본인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생리학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양심에 꺼리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 에너지가 충전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치료하는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큰 홍수가 나면 산이 막 떠내려가 버리고 온 동네가 매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지도가 바뀌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성 에너지 부족증으로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꽉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끼를 먹다가 저녁을 굶으면은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저녁에 몸을 청소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녁에 먹고 나면 아침에 안 붓습니까? 저녁에 먹고 나면 되게 다 손도 붓고 몸이 붓지. 왜요? 독소가 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활의 변화라는 거, 이것은 다 해봐도 안 될 때 마지막에 합니다. 되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병도 안 걸리고 이제 좋아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요람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생활 습관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대들이 전혀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갑자기 이제 병이 증가되면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제 찾는 이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닷가 갯벌에 이거 하나 이제 반해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한번 걸어 보시면 이제 알 텐데요.
우리 몸을 한번 해부가 아니고 분해를 해볼 필요 있어요.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 몸을 분해하면은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0쪽의 세포면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 60쪽의 세포 중에 그 세포 하나를 또 분해하면은 120쪽의 원자래요. 근데 그 원자 하나를 자세히 보면 원자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어요. 그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을 완전히 분해하면 뭐밖에 없는가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마이크, 카메라,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전자제품은 다 뭘로 움직여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전자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기기라면은 전자기기의 제일 큰 고장 원인이 뭘까요? 전자기기의 제일 큰 고장 원인은 과부하가 걸릴 때 그 안에서 생기는 정전기입니다. 흐리지 않고 모여있는 정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 연로 세포의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서 암도 오고 여러 가지 병이 돼요. 우리 자연계 중에서 혹시 우리 천둥과 번개 아닙니까? 천둥 번개 칠 때 구름 속에 치잖아요, 그죠? 이 구름이 이렇게 딱 이제 몰려오면은 구름의 밑은 마이너스 전기예요. 구름의 위는요, 플러스예요. 이것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서 천둥과 이제 번개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비가 올라가면은 온몸이 쑤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기상병이라 그래요. 기상병. 왜 그럴까요? 비구름이 이렇게 딱 멀리서 오잖아요. 구름은 아직 안 보이는데 오면은 구름 밑이 마이너스예요. 자, 자석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뭘 땡길까요? 플러스를 땡길까요? 마이너스를 땡길까요? 플러스를 땡겨요. 그럼 멀리서 올 때 이 대기 중에 있는 모든 플러스들이 그 구름 속에 마이너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다 몰려들어 버려요. 그럼 그 플러스가 많은 곳에 사람이 있을 때 그 플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은 피가 엉겨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허리만 아프면 비가 올려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우리 몸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혈관벽도 마이너스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라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가 순환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플러스가 들어오면 엉겨서 피가 덩어리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눈부터 이게 피곤해져. 근데 이게 서울에 가면 도시에 말이죠, 음이온, 마이너스 전 이온은 제로입니다. 음이온이 제일 많은 데가 숲일까요? 바다일까요? 바다가 숲보다 아마 5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이 잘 들어오면 피가 엉긴 게 풀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바닷가의 해변에 이게 습한 모래벌을 이렇게 걷게 되면은 몸 안에 플러스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엉긴 피가 풀어지고 이게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지 간에 자연과 이게 교감하고 접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는 거지,
자연을 떠나서는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파킨슨 병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위암 선생님, 여기 이제 당뇨에 있는 분들도 절대 고무신 신지 마세요.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사람을 딱 불렀을 때 조건이 있어요. 뭐 똑똑하다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쓰잖아요. 이게 몸 안에 이게 양이온이 많이 생기면 막 피가 엉겨서 막 화가 막 치켜버려요. 피가 거꾸로 선다 그래요. 원래 피는 말입니다,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흘러야 되는데 피가 위로 올라가면 거꾸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엉겨서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은 땅에 있는 마이너스가 몸 안으로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많이. 그러려면은 이 발이 땅과 접해져야 돼요. 근데 이 고무신이나 장화나 이런 거 보면 다 저런 신발 아닙니까? 그죠? 땅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래된 역사책이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야, 너 음식 가려라 이래 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야, 네 신발 좀 벗어라 이랬어요. 뭐 벗으라고요? 신발 벗어라. 접지 좀 해라. 그래서 네 몸에 엉긴 피에 피를 좀 풀어주거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한 200만 명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는데 속 썩이는 놈이 한둘이었겠어요. 이 핏대 날 일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없기 위해서 이제 신발부터 벗겼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사모님 교회 다니시죠?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그 다음 대타로 이제 세우셨을 때도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발에 신을 벗겼어요. 이사야가 말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게 성질 내면 안 되니까 이사야인데도, 야, 벗은 몸 벗은 발, 뭐 더운 지역이니까 이제 뭐 하체만 가렸겠죠. 그래서 이게 맨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짐승이 다 맨발로 살아요. 누구만 신발 신어요? 사람만 신발을 신어요. 맨발로 이런 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매일 걷는 것은 가장 좋은 치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병을 치료할 때 뭐 무슨 약이 뭐가 좋다 이런데, 성경은 생명의 중심을 피에다 놔요. 육체의 생명은 피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피가 엉기는 걸 풀어주는 그 지기는 맨발로 땅을 디딜 때 몸에 들어와야죠.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는데, 건전지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쪽은 이렇게 톡 튀어나왔지, 그죠? 마이너스 쪽은요, 납작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빠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플러스가 많은 거는 땅을 밟고 있으면 땅으로 빠져요. 그 대신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온다. 그래서 엉긴 피를 풀어주는 마이너스가 맨발로 딛고 살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엉긴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라는 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다음엔 쉬워져요. 돈 듭니까? 돈 안 듭니까? 돈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멘트 바닥은 맨발로 다녀봐야 도움이 안 돼요. 아스팔트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절연 물질이 돼가지고 전자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된 패드를 깔고 이제 밤에 자서 접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와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든 암이든 파킨슨이든 관절염이든 10,000가지 병의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에 이제 백사장을 한번 걸어보면 좋겠지, 그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관절염 환자들이 지팽이를 짚고 걷잖아요. 백사장을 걸으면 지팽이를 버리고 걸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생활의 기본을 정리하지 않고 뭐가 뭐에 좋다고 써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췌장을 회복하는 기능도 초저녁 첫 잠부터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집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시면은 부부가 같이 오면 노년에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돈 열심히 벌고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남는 거는 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라는 건 웃기는 게요, 건강할 때 젊어서는 가장 만만한 벗이에요. 내가 생각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줘요, 몸이. 나이 들면요, 제일 큰 상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생에 뭐 젊어서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늙어가지고 몸이 아파버리면 정말 이게 추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란 나이가 젊은이가 젊은이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젊은이다. 70, 80대도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이 20, 30에도 늙은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의미 없습니다. 과거를 그냥 묻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새 삶을 바르게만 시작한다면 누구든 회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지 여러분 각자가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만성병입니다. 스트레스만 조금 더 받아도 아마 당이 막 올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집에 가시면 농장에 머리 흙 밟아가지고 유리 찔리지 않을 정도 되면 그냥 맨발로 사세요. 그거 사시면 왜 좋을까요? 첫째, 신발값 안 들죠. 양말값 안 들죠. 약값도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있는 터전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야 된다면 지구촌 사람들이 다 어디 가야 돼요? 왜요? 안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연이라는 위대한 의사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제 다 병든 것 뿐이거든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찍 한번 하루만 오늘 저녁 여기서 점심 충분히 잘 씹어 드시고 하루만 집에 가셔가지고 일찍 주무셔 보세요.
2시간 눈을 감고 있으면 1시간 자는 폭이 됩니다. 절대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음악 듣지 마시고 잠잘 때 완전히 꺼버리세요. 불도 꺼버리고. 일단 그것만 해도 하룻밤만 지내보면 내 몸이 뭘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우리가 서커디안 리듬,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쯤 하고 마칠게요.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회복의 원칙이 무엇인지 저희가 압니다.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필요하면 뭐 좀 자야 됩니다.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 우리가 배터리 쓰다 다 되면 방전되려고 뭐 한 번씩 해야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자버리면은 몸도 무력해지지만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쨌든지 좀 일찍 자도록, 진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한번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스님들은 저기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9시쯤 꼭 한번 주무셔 보세요. 12시 넘도록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로? 그렇지,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닥치지 않는 내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씩만 잘라서 하세요. 오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몸 안에 있고 오늘 일찍 잠으로 내가 회복된다. 그리고 하루 2끼 먹는 거 내가 충분히 씹어 먹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은 보상을 해줍니다. 의심하고 자꾸 미루면 답이 없어요. 일단 하루씩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달라지니까. 예? 아, 여기 한 달 계시려고? 저번에 돈 내셨다는 그분인가 보네. 예. 예, 예. 어떻게 되세요? 아, 천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요? 이제 바닷가에 걷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이제 생활 한번 바꿔봐야죠. 저는 그 과거에 그 모든 일이 막 그 건대와 고민과 과거에 있던 모든 덩어리가 안 버려지니까 막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모든 일에 그냥 그 막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그 분노를 일단 저 바닷가를 걸어봐요. 그럼 이게 풀려버려. 저는 남한테 지기를 싫어해요. 모든 다 이기려고 하고 남한테 싸우거나 말하거나 언쟁하면 제가 꼭 이겨야지. 저는 남한테 지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남한테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식이 지금 막 가슴에 지금 막 남아있어요. 내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면은 내 몸의 세포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거 화를 풀어야 제 마음이 편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만 손해봐버려.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죠?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저 남한테만 당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문제를 여기 계시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방법을. 네, 그래야지 뭐.
또 그런 걸 듣고 누가 또 해소도 해줘야 되고 또 말 상대도 있어야 되고 혼자 있으면 더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잘 오셨어요. 일단, 예. 우리 선생님 잘 하실 수 있죠? 예, 그래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1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요새는 우리가 120을 받아요. 시설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여기서의 그 요법이 이제 볶은 곡식이 주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익은 채소 이제 그렇게 곁들여서 먹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 삶의 생활이라는 게 생선도 먹게 되고 육식도 먹게 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혀 그걸 없애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는 냄새가 나죠. 다시 말하면 식탁 위에 그 정도 썩어서 냄새나는 걸 올려놓고 안 먹어요. 시체를 갖다가. 그러면서 그것을 먹어서 썩히는 겁니다. 고기를 우리가 안 먹어도 매일 고기를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숙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숙변 얘기하지요. 근데 금식을 하면 숙변이 나오는데 장내시경을 하면 숙변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숙변이란 원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왜 금식하면 나오느냐?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 이 소화기관 안에 상피세포가 고기가 하루에 죽어나가는 게 7, 80g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기 안 먹어도 7, 80g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의 소가 풀만 먹는데 다 단백질 아닙니까? 우리 몸의 조직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원료는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어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거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소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썩어서 독이 돼버려요. 그러면 생선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그렇죠. 계란 이런 거 예. 다 전혀 예. 계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휘발유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 관계없이 우리가 휘발유 엔진의 값이 싸다고 한 번만 경유로 뭐해야 됩니까? 엔진 다 드러내야 돼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이제 먹지 말아요. 예, 지금까지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이 병이 온 건데 지금 다시 그걸 먹는다면 방법이 없겠죠. 이제끔 휘발유 엔진에 경유 넣고 산 거예요. 그런 거 안 먹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새치 혀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인생 그냥 너무 어렵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혼자는 힘들지만은 한번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힘내서. 근데 여기서 한삼사일 생활하는 첫째는 가스가 참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변을 주물러도 향이 나야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가스가 산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소는 다 가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몸의 혈액을 중독시켜 버리니까 가스 채면 안 돼요. 방구를 끼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예. 근데 막 냄새가 독하고 이러면 그 가스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면 용종이나 선종이 생겨서 결국 또 암이 돼 버리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못 할 거고, 뭐 남의 머릿속에 든 글도 배우는데 왜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뭉치면은 또 하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지금 다 벼랑 끝에 한 번씩 서봤잖아요. 이제 뭐 잃을 거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일어서는 길밖에 없어. 예. 이제 바닥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서서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 우리 마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식사합시다. 예.